지속되면서 전기요금이 큰 부담이 되고 있는데 주택용 태양광 발전 시설을 사용하는 가정에서는 태양광이 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원전 사고에 대비해 경주시도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을 일률적으로 30km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할매 할배의 날 사업에 매년 20억 원 이상 사용하고 있는데 선심성 예산 낭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전 사고에 대비해 주민보호책으로 운영 중인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이 국내 원전에서는 여전히 너무 좁게 설정돼 부실 대비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원전 인접지 가운데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부산시가 최근 비상계획구역 확대에 나서면서 경주 지역에서도 확대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방사선 피해 지역이 반경 30km를 넘어서자 일본 정부는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원전 반경 30km로 확대했습니다. 이후 우리나라도 비상계획구역이 반경 20-30km로 강화됐지만 상당수 원전과 지자체는 최고 기준인 30km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고리원전과 인접한 부산시는 20km로 정해 주민 안전을 무시한 탁상 행정이라는 비판이 거셌습니다. 급기야 오거돈 부산시장은 취임과 함께 30km 확대에 나섰는데 이럴 경우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는 주민은 기존 46만 명에서 248만 명으로 5배 이상 늘어나게 됩니다. 부산시는 현재 한수원 측과 실무협의에 들어갔으며 내년 상반기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고 시행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확대하는데 필요한 절차가 뭐냐? 법에서 정한 절차는 이러한데 거기에 따른 세부 절차는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제한사항이 있고 우리한테 요구할 사항이 무엇인지. 월성원전이 있는 경주 지역의 비상계획구역은 평균 반경 25km, 불과 2-3km 차이로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심 지역은 모두 제외돼 형식적인 보호 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30km로 확대하면 경주시청 등 대다수 공공기관과 주거 밀집지가 포함돼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는 주민은 기존 5만 명에서 19만 명으로 3배 이상 늘어납니다. 아직 확정적인 건 아니지만 만일에 사고가 났을 때 보상하는 데도 훨씬 더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범위 안에 포함될수록 시민들에게는 이익입니다. 주민 안전을 최우선한다면 피해 가능성을 인정하고 사고 대비에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경주시는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했다며 확대 방안을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비상계획 구역 확대 추진이 원전 운영과 관련해 해당 지자체의 영향력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포항시는 오는 10월 말까지 형산강과 구무천을 4개 구역으로 나눠 중금속 안정화제를 뿌리기로 했습니다. 안정화제로는 제올라이트와 활성탄, 모래 등을 이용하며 포항시가 지난 4월 시험한 결과 퇴적물 양의 9%를 뿌릴 경우 활성탄은 85%, 제올라이트는 58%가량 수은 농도를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항시는 수은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임시로 안정화제를 살포하며 장기적으로 퇴적물 준설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북에서 어제 하루에 닭 2만 5천 마리가 폐사하면서 이번 폭염에 폐사한 닭과 오리가 50만 마리를 넘었습니다. 농작물 피해는 수박과 인삼을 중심으로 영주가 200헥타르에 육박해 도내에서 가장 많고 문경, 상주, 안동이 뒤를 이었습니다. 폭염이 다소 주춤하면서 온열 질환자는 추가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에 사신다면 전기요금 걱정 없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주택용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겁니다. 예전보다 자부담은 줄고 태양광 패널 성능은 향상돼 웬만한 가정에선 전기요금이 거의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포항시 상도동에 사는 김일태 씨는 하루 종일 에어컨을 틀어놓아도 전기요금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지난해 4월 옥상에 설치한 3kW짜리 주택형 태양광 발전기 덕분입니다. 지난 6월 전기요금 명세서를 보니 집에서 사용하는 전기보다 발전기가 생산하는 전기가 더 많아 전기 사용량은 제로. 기본요금과 전력기금, TV 시청료가 포함된 지난 6월 전기요금은
7,760원에 불과합니다. 전기세 영 안 나옵니다. 뭐 에어컨 이 더운데 계속 틀어도 밤낮으로 시원하고 아주 참 기분이 좋습니다. 3kW짜리 주택형 태양광 발전기가 한 달 평균 288kWh의 전기를 생산하는데 한 달에 450kWh의 전기를 사용하는 가정에서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할 경우 누진요금 구간을 피할 수 있어 매달 전기요금 74,340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설치 비용도 큰 부담이 없습니다. 총 공사비 630만 원 가운데 에너지공단 보조금 315만 원과 지방비 보조금 159만 원을 빼면 본인 부담금 156만 원이면 설치가 가능합니다. 몇 년 전만 해도 500만 원 가까이 하던 본인 부담금은 200만 원 이하로 낮아졌고 태양광 패널 성능도 예전보다 훨씬 좋아져서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매년 5월경 신청 희망자를 접수하는데 시군별로 보조금 한도가 정해져 있어서 조기에 마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전적으로도 전기 요금을 전혀 제로 상태로 부담을 하지 않고 전기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사실상 호응이 많습니다. 올해부터 경상북도는 아파트 베란다에 260W짜리 미니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는 사업에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전기 발전량은 주택용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오늘 경주를 방문해 한수원 노조와 원전 전문가, 원전 인근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주제로 지방경청회를 열었습니다.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등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돼 지역 경제 등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와 포항시는 오늘 포스코 국제관에서 선사와 화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일마랑 포트 세일즈를 개최했습니다. 오늘 행사에선 올해 신규로 개설된 베트남, 필리핀 항로와 내년 준공 예정인 인입철도, 개정된 인센티브 제도 등에 대한 설명 등이 이어졌습니다. 포항 영일마랑은 중국과 러시아 등 23개 항만에 항로를 운영하고 있고 지난달 기준 물동량은 지난해보다 22.3% 증가했고 올해 물동량 처리 계획은 12만 5천 TU입니다. 경주시 내남면 풍력태양광 반대대책위원회가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 건립 추진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책위원회는 마을 정상 29만 제곱미터에 대규모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홍수 피해 우려와 함께 생활터전이 망가지는데도 업체 측이 마을 회관이 아닌 찬성 측 주민식당에서 설명회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경상북도는 10개 사업자가 27메가와트 규모로 신청한 전기 사업 허가를 오는 24일까지 처리할 예정인데 경주시는 자연훼손과 자연재해, 주민 반발 등을 이유로 허가는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경북도에 제출했습니다. 경상북도가 할매 할배의 날 사업이라는 걸 하는데 해마다 20억 원 이상 쓰고 있습니다. 중복되는 데다 선심성 사업이라는 논란까지 일면서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한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할매 할배의 날 사업은 지난 2015년 김관영 전 경북도지사가 역점 사업으로 시작했습니다. 할매 할배의 날을 전국 기념일로 해서 전국 운동을 확산해서 가정을 지키는 그런 효의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4년째인 올해는 24억 8천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사업은 14개인데 홍보사업 8건, 교육사업 6건입니다. 기념식과 같은 일회성 행사에 1억 1,300만 원을 쓰고 홍보물 제작, 기념품 제작 같은 홍보사업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에 있는 23개 시군과 같이 하는 교육 특화사업 역시 다른 사업과 차이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좀 힘든 거 맞긴 맞습니다, 사실. 어쨌든 올해는 조금 이렇게 특색 있게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상들이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대상도 달리 이제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국가기념일로 하자는 목표는 사실상 물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저희가 뭐 노인의 날이라던가 어버이날이라던가 이런 기념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념들과 관계나 이런 부분 좀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10월에 열리는 노인의 날 관련 예산도 기념일 행사 사업비 3천만 원을 포함해 1억 원 넘게 잡혀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내년도 예산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가운데 전 경북도지사가 추진해온 선심성 사업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경주시의회는 경주시가 제출한 2,050억 원의 추가 경정 예산 가운데 민간 단체 행사비 보조금 등 11건 5억 2,200만 원 특별회계를 포함한 증액 예산의 0.2%를 삭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예산 삭감은 전액 문화행정위원회에서만 이루어졌으며 경제도시위원회는 한 건도 삭감하지 않고 경주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영덕군은 오늘 민선 7기 성공전략보고회를 열고 8조 4천억 원 규모의 국가사업 외에도 3,800억 원 규모의 자체 공약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공약 사업으로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단지 조성과 강구 축산항 확대 개발, 병곡 역사 문화관광 스테이션 개발, 희망복지기금 50억 원 조성 등 55건입니다. 정부가 당초 환수하기로 한 영덕군의 원전 자율유치 특별지원금 380억 원을 회수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이용선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이 관련 내용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문 대통령이 지원금을 다른 사업에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는 아직까지 공식 결정된 바는 없지만 청와대에 사실 확인을 요청한 상태라고 밝혀 특별지원금이 영덕 지역의 다른 사업에 사용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울진과 영덕에는 밤사이 소나기가 쏟아지겠는데요. 이 비는 내일 새벽 경북 동해안 전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지만 습도가 높아 불쾌지수가 매우 높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기온은 많이 떨어졌지만 여전히 한낮에는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날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울진과 영덕에는 오늘 밤부터 세찬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 새벽부터는 경북 동해안 전역으로 비가 확대되겠는데요. 낮이 되면서 비는 잦아들겠지만 곳곳에는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10에서 60mm고요. 울진과 영덕에는 100mm 이상이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지적으로 돌풍과 함께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어 시설물 관리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내일 낮 기온은 28도에서 32도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다만 습도가 높아 불쾌지수는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는데요. 실내 온습도를 적절히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 24도에서 25도, 낮 기온은 28도에서 32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22도, 독도 24도, 낮이 되면 울릉도 27도, 독도 26도입니다. 동해상에는 곳곳에 비가 오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3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주말부터는 구름만 많은 가운데 평년과 비슷한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선원 3명을 태우고 부산에서 울진 후포항으로 항해하던 경남 삼천포 선적 112톤급 예인선이 어제 저녁 6시 30분쯤 포항 호미곶 앞바다에서 침수돼 해경이 경비정을 출동시켜 구룡포항까지 무사히 예인했습니다. 해경은 침수에 따른 해양 오염은 없으며 선원들도 무사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늘 낮 12시쯤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앞바다에서 중국인 31살 A씨가 물에 빠져 있는 것을 해경이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해경은 목격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독도 명예주민증 발급을 시작한 지 7년 만에 독도 명예주민이 4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울릉군은 지난 7일 오후 독도 방문객 박모 씨에게 4만 번째 독도 명예주민증을 발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울릉군은 지난 2010년 11월 울릉군 독도 명예주민증 발급 규칙을 제정해 독도 땅을 밟았거나 배로 독도를 선회한 국내외 방문객에게 명예주민증을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울진군 후포항 옆 등기산에 후포 등대와 연계한 등대광장과 역사공원이 조성됐습니다.
울진군이 20억 원을 들여 조성한 이 공원은 세계 등대 축소 모형과 전망대, 산책로 등이 설치돼 등기산 스카이워크와 함께 후포항의 새로운 관광 명소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포항시가 2018년도 수산물 가공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169명을 법무부에서 배정받아 전국 최다 인원을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오는 11월부터 3개월간 지역 과메기 오징어 건조업체에서 일하게 돼 수산물 가공업계 인력난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포항시는 지난해 경북에서 수산 분야 최초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제를 도입해 125명의 근로자가 일했습니다. 포항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가 지역 아동 스마트폰 의존도를 조사한 결과 잠재적 위험과 고위험군 25%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대상은 지역 아동센터의 아동 199명으로 고위험 사용군이 5%, 잠재적 위험 사용군이 20.1%, 일반 사용군이 74.9%로 나타났습니다. 포항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는 여름방학 동안 지역 아동센터를 대상으로 긍정적 또래관계 형성 등 대안놀이 프로그램 등을 통해 스마트폰 의존도를 낮출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8월 9일 목요일 포항 MBC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